자, 오늘은 NPSH, net, positive, suction, head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net, positive, suction, head라는 것이죠. NPSH. 그래가지고 여 뒤에다가 available 붙이면은 뭐 유효 흡입 양정 수두, 그 다음에 R을 붙이면은 뭐 필요 흡입 수두 양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 positive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고전에 하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그 신기한 수족관 이야기 했을 때 그 힘의 평형을 가지고 그 물이 새지 않는 수족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자면, 이렇게 대기압이 누르고 있는 수면이 있고요. 대기압 PA. 얘는 101.3 킬로파스칼이죠. 대기압입니다. 대기압이 이렇게 누르고 있고요. 이렇게 누르고 있고, 요 액주의 위에는 이렇게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서 대기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의 평행에 의해서 이 대기압이 누르는 힘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 액주를 밀어 올릴 거고요. 이 액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질량 때문에 얘를 아래쪽으로 밀게 됩니다. 이 압력은 로지 H죠. 요거 요 전체 높이 해서 이 압력을 로지 H가 됩니다. 그러면은 힘의 평행에 의해서 로지 H가 뭡니까? 101.3 킬로파스칼이 돼가지고 H는 로지분의 101.3 킬로파스칼이 되고, 이때 단위는 1000kg per 큐빅미터 곱하기 9.8 미터 per 세크제곱 분의 101300 파스칼이 됩니다. 파스칼은 뭡니까? 뉴턴 per 미터 제곱이고, 뉴턴은 뭡니까? 킬로그램 per 미터 per 세크, 죄송합니다. 다시. 뉴턴은 뭡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per 세크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 딱 이 단위들을 다 약분해가지고 다 계산하면은 10.33 미터가 나와요. 그래서 요 높이는 10.33 미터입니다. 아시겠죠? 10.33 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높이는 그러니까 10.33 미터가 될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유체의 압력입니다. 유체 내부의 압력입니다. 유체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자리에서 유체 내부에 가해지는 압력은 뭐겠어요? 뭐 101.3 킬로파스칼이겠죠. 101.3 킬로파스칼일 거고요. 요면 아주 가까운 곳에서의 유체의 압력은 뭐겠습니까? 거의 0이겠죠. 왜냐면 P 이꼴 로지 H인데 H가 거의 빵이니까 거의 빵이겠죠. 압력이 아주 낮습니다. 예, 유체 압력이 아주 낮죠. 그래서 압력은 아래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P가. 왜냐면 H에 대한 1차 함수니까 H가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효 흡입 양정, 유효 흡입 수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뭡니까? 포화증 기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유체가 압력이 낮아지면, 이제, 증발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우리가 유체 장비, 그러니까 펌프의 임펠러 같은 곳에, 이제
그 액체가 이제 증발하면서 이제 기체가 돼가지고 이제 기포가 그 고체의 표면을 손상시키는 현상을 우리는 캐비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라고 하죠. 예, 그래가지고 유체를 마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압력이 낮으면, 포화증기압보다 압력이 낮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온도 구간에서 포화증기압이 딱 한 요 정도라고 하면은, PV라고 하면은, 요 위에 있는 구간만큼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캐비테이션의 위험이 커진다는 말이 되겠죠. 예.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액주의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압력의 평형, 힘의 평형에 의해서 이렇게 높이가 결정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포화증기압 이하로 압력이 떨어질 때는 캐비테이션이 발생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NPSH라는 것이 Net Positive Suction Head라는 겁니다. 빨아당기긴 하지만 결국에는 압력이라는 것은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한번 지울게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펌프가 달려 있어요. NP. 예. 얘는 포지티브다 하는 거고, 예. 펌프가 얘를 퍼올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석션이라 해가지고 얘가 이 펌프가 겁나 세면은 이 물을 막 다 빨아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막 이게 진짜 한 100m 돼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봤을 때 한 100m 돼. 이 펌프에 막 어마어마한 동력을 넣어가지고 얘를 확 빨아당기려고 하는 게 이론상으로는, 아니 머릿속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만 이게 사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게 빨아당기는 압력이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이 펌프가 빨아당기는 압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대기압이 PA라는 대기압이 이 밀어주는 힘으로 빨려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빨아당기는 압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지만 펌프라는 건 뭡니까? 빨아당기면서 밀어내잖아요. 그죠? 빨아당기면서 밀어냅니다. 그런데 이 빨아당기는 압력보다 밀어내는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펌프의 양정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요즘은 무조건이라고 하대요. 예,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펌프의 압력이 빨아당기지만 결국에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펌프의 전체적인 압력은 무조건 플러스만 되는 거예요. 플러스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아무리 우리가 펌프를 잘 설계하고 펌프에 에너지를 많이 넣는다고 해도 아까 뭡니까? 이 대기압이 밀어 올릴 수 있는 10.33m 이상으로는 빨아당길 수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펌프의 압력으로 밀어 올릴 수는 있지만 빨아당기는 높이가 10.33m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왜 그렇다? 펌프의 압력은 무조건 플러스니까. 네.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빨아올 수 있겠지. 근데 마이너스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빨아당기면서 밀어내는데 이 밀어내는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펌프의 압력은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예,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10.33m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의도가, 넷 포지티브의 의도가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지티브의 이 플러스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펌프의 압력이라는 거는 무조건 플러스다. 이게 땡긴다고 해서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이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NPSH 구하는 유효 흡입 양정 구하는 어떤 식을 우리가
볼 때 펌프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펌프가 이렇게 위에 달린 경우하고 펌프가 이렇게 밑에 달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힘의 평형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 대기압이 누르죠? 대기압이 이렇게 누릅니다. 표면적으로. 표면을 눌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기점으로 보자고. 그럼 PA가 이렇게 밀어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PA가 위로 올릴 거야. 그러면은 아까 뭡니까? 펌프 플러스 압이라고 했죠? 플러스라 했죠? 예, 이쪽으로 한다 했죠? 그러니까 힘의 평형식을 세워보자고요. 그러면은 PA, 자, 우리는 위쪽을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펌프의 유효 흡입 양정 NPSH, 아이고 지워졌냐? 죄송합니다. 지워졌다. 다시 PA. 자, 여기를 기점으로 대기압이 이렇게 밀어 올릴 거니까 우리는 좌표계를 이쪽을 플러스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PA 마이너스 NPSH, 그 다음에 요만큼의 액주 높이가 누르는 압력 뭡니까? 마이너스 HS죠. 그렇죠. 누르니까. 그 다음에 유체가 어디로 흐릅니까? 이쪽으로 흐르죠. 마찰력 어디로 작용합니까? 이쪽으로 작용하죠. 마이너스 HF.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유체 내부의 압력이 누르는 힘. 마이너스 PV 이꼴 0이 되는데, 문제는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실제로 분모에 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로지가 들어가야 되고, 이때의 압력의 단위는 파스칼이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MPSH 단위 미터고 HS 미터, HF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MPSH 그 유효 흡입 양정으로 정리를 하면은 MPSH는 PA 로지 분의 PA 마이너스 HS 마이너스 HF 마이너스 PV 분모에 로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 볼게요. 요거 어떻게 됩니까? 자, 대기압이 누릅니다. PA 누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요만큼의 수면이 누르는 압력 HS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기점으로 보면은 뭡니까? 우리가 이쪽을 플러스로 하고 정의하면은 PA 여기도 분모에 로지 붙이겠습니다. 플러스 HS 이쪽으로 누른다 했죠. 마이너스 NPSH 유체 어디로 흐릅니까? 이쪽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프릭션은 이쪽이겠죠. 마이너스 HF 그 다음 뭡니까? 유체 내부의 압력 PV 마이너스 PV 꼴 빵입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로지분의 PA 플러스 HS 마이너스 HF 마이너스 로지분의 PV가 됩니다. 그래서 펌프가 위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부호, 펌프가 밑에 있을 때는 플러스 부호가 붙어서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포화진기압으로 인한 캐비테이션 현상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사실 PV를 향을 여기로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로지분의 PV 그리고 유효 흡입 양정을 여기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꼴 로지분의 PA 플러스 HS 이해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HS 그 다음에 마이너스 HF 마이너스 NPSH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뭡니까?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력이 유체 내부의 압력이 높아야 되겠지. 그러면은 뭡니까? 유체 압력이 높으려면 HS는 이 높이는 뭡니까?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프릭션도 작아야 되고 이 뭡니까? 이 유효 흡입 양정도 작아야 뭡니까? 캐비테이션이 안 생기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크다. 그럼 이게 작아지겠죠. 유체 압력이 작아지니까
캐비테이션이 잘 생기겠죠? 유효 흡입 양정이 크다, 작아지겠지. 그죠? 크다 이러면은 압력이 낮아지니까 캐비테이션 잘 생기겠죠. 예, 그렇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을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뭡니까? 요런 상태에서 캐비테이션 안 생기게 하려면은 뭡니까? HS를 더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해야 되죠. 이렇게 요 수면 가까이에다가 펌프 놓으면은 캐비테이션 잘 생긴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수면 아래로 내려갖고 HS를 키워야 압력이 유체 내부의 압력이 커지니까 캐비테이션이 덜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효 흡입 양정을 작게 해야 캐비테이션이 더 안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펌프의 유효 흡입 양정이라는 거 무조건 플러스다. 그리고 이게 왜 그렇냐면 사실 이 양정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유효 흡입 양정이라는 것은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더 펌프에는 좋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정이 크면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효 흡입 양정이라는 거는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이 어떤 캐비테이션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이제 좋다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원심 펌프에 대한 질문도 하신 분이 계신데 원심 펌프를 다 해달라는 말인지 어떤 상사 차원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말인지 아니면은 임펠러의 어떤 그 회전 날개에 그 유체가 흐르면서 생기는 어떤 운동량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건지 사실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건 다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